억만장자의 대명사 만수르는 두바이 왕실의 사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만수르의 처제인 마이타 알 막툼 공주입니다.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일본의 가라테를 연마해왔던 그녀가 어느 날 가라테를 손절하고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편 유럽에서는 일본 유도의 인기가 저물어가며 그 자리를 대체하는 아시아 무술로 태권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 무술이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녀린 몸매와 허리까지 늘어뜨린 흑당 같은 머리카락. 공주하면 을에 떠오르는 이미지인데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왕족인 마이타 알 막툼 공주는 다릅니다. 그녀는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고 긴 다리를 이용해 발차기를 합니다. 취미로 그냥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죠. 그렇게 마이타 공주는 가라테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해온 무술인 만큼 실력도 상당했죠. 그런 마이타 공주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가라테를 관두고 태권도로 전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가라테에서 태권도로 전향해 과거에 베이징 올림픽까지 출전했을 정도죠. 그녀는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깊은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데요. 한 차례는 한국의 태권도 선수를 초청해 훈련하고 베이징 올림픽 진전에는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가졌다고 하죠. 수행원을 몇십 명씩 대동해서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그녀는 태권도를 연마하기 위한 개인 수련장도 구비했다는데요. 부국의 공주답게 개인 수련장은 최신식 호텔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훈련장은 왕족들만 출입하는 스포츠파크 내에 자리 잡고 있죠. 그곳의 태권도장은 마이타 공주를 위한 도장입니다. 규모는 국기원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피로 회복실은 물론 사우나, 카페 등 최고의 실내 장식과 상상을 초월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타 공주는 왜 갑자기 가라테를 관두고 태권도에 전념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가라테는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무술은 맞지만 그 룰이 답답할 만큼 시원스럽지 못한 무술입니다. 운동을 해도 개운하지 않고 할수록 스트레스만 더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태권도의 가치에 눈 떠버린 것이었는데요. 어려서 태권도를 많이들 배우는 한국인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태권도는 예의를 가르치는 무도입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면서도 가라테만큼 룰이 각박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로서의 가치가 상당하죠. 태권도를 통해 예의범절까지 제대로 배우게 된 마이타 공주는 다소 예민했던 성격이었는데 이후로 인품이 더 좋아졌다며 여론의 찬사를 받게 되는데요. 덕분에 인망이 두터워져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편 태권도는 태국에서도 인기가 아주 좋아서 일주일 전에도 태국 왕실 타이틀을 내건 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태국에서 유일하게 왕실 타이틀이 걸린 태권도 대회로 태권도 한류를 이끌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권도 대회인데 그 명성에 걸맞게 이번에 12개국에서 1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었다고 합니다. 태국은 태권도에서 올림픽 4회 연속 메달을 획득하며 태권도 강국 반열에 올랐고 태권도의 위상도 높아졌는데요. 태권도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태국의 유일한 금메달을 안긴 종목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태권도는 이제 8천만 명에 달하는 수련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태권도를 배운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한국의 무술인 태견을 배웠다는 사람은 비교적 없는 편인데요. 태권도는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한국의 무술이지만 태견이라고 하면 외국인은 당연하고 한국인에게도 다소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이크에크하는 기합 소리는 유명하지만 오로지 그뿐 태견이 어떤 무술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파다하죠. 그런데 요즘 유럽 등지에서 일본의 유도가 지고 한국의 태견이 뜨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장 세바스티앙 브레시와 기욤 피노가 있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프랑스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에서 태견을 배우다가 유단자가 되더니 마침내는 프랑스에 태견 도장을 차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한국인과의 태견 승부에서도 우승을 거머쥘 정도의 실력자들입니다. 기욤은 지난 2021 온라인 세계 무예 마스터십 태견 경기에서 태견의 최고수 김성현을 꺾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기욤은 태견에 대해 공격의 무게를 두는 태권도보다 동작이 부드럽고 우아했어요.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밀어차는 배려의 정신도 매력적이었죠. 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말한 태견의 특징은
바로 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은 경기에서 상대에게 늘 공격할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공격을 해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주먹으로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발차기를 해도 상대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도록 내질러 차는 는지르기 기술을 써야 하죠. 상대방을 꺾어 패배시키고 자신이 우승해야만 하는 다른 무술들과는 다르게 대접으로 상대하는 데에서 상생과 배려의 철학을 느꼈고 이에 매료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또한 태견의 매력에 대해 삼박자 춤의 느낌도 있어서 함께 어울리는 재미도 있어요. 한국적인 몸짓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브레시와 기욤은 무술 실력자로서 많은 점을 공유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태견 고수가 되어 태견을 유럽에 보급하겠다고 마음먹고 프랑스로 돌아와 파리에 프랑스 태견협회를 설립했습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몽펠리에, 샤모니, 몽블랑 등 프랑스 여러 지역에서 지도했는데요. 처음에는 참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2010년은 프랑스에서는 태견이 아예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태견에 대한 어떠한 수업도 어떠한 자료도 없었던 것인데요. 처음에는 바뇰레 지역에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국인들만이 많이 찾아왔었지만 이후부터 슬슬 프랑스인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의 문화에서 태견을 배웠죠.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브레시처럼 지도자 과정까지 간 제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태견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프랑스 각지에서 열리는 음악축제나 무술 공연이 있으면 여유가 나는 대로 무대에 올라 태견 시범을 보였죠. 마찬가지로 태견 사범인 브레시의 아내조차도 남편의 태견에 대한 열정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정말 악착같이 태견에 매달려 산다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브레시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브레시는 태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태견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훈련 방식이 상당히 격한 태권도의 조상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태견만의 유연한 느낌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재빠른 민첩함과 지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 통제, 이 세 가지가 한 박자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품받기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텝만 연습해도 태권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발전시키며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규율 때문에 더욱 떨어지지 않기 위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체만 공격하는 태권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죠. 그는 태견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한국 예능 세바퀴에서는 한국인보다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하는 외국인들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편성했었는데요. 판소리 무대를 선보이는 라이언 캐시디, 태권도 청년 파비앙, 코르비노 등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브레시는 태견이 지난 2012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록됐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한국인 패널들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놀라워했죠. 어딘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모습이 연출되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그는 태견협회 유지를 위해 어머니의 유산을 사용해왔음을 고백했는데요. 당시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건 역시 태견협회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다고 말해 더 큰 감동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 그와 그의 동료 기욤의 노력으로 유럽에는 태견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자메크닉 체코 태권도협회 회장이 파리까지 와서 브레시를 스승으로 모셨던 것이죠. 이후 그들의 태견 도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 프랑스에서 태견을 아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코로나19 창궐 이후부터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잠시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대신하기 위해 유튜브로 태견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기욤은 지난해 봄 태견의 품받기를 지도하는 첫 수업 영상을 시작으로 줄기차게 동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태견 기합 소리인 이크에크와 각 태견 동작을 유창한 한국어를 사용하여 진행하며 자막 역시 한국어로 제작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동양적인 것과는 영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저 멀리 프랑스의 시내 한복판에 태견 도장이 있다는 사실 또한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브레시와 기욤이 앞으로 더욱 태견을 널리 전파하여 유럽에서 더 많은 태견 고수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오늘도 유럽의 태권도장과 태견장에서 푸른 눈의 수련생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하면서 한국 무술을 연마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어느새 한국의 무술들이 이렇게 수많은 수련생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태권도와 태견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무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